화제작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1회부터 6%의 시청률로 2022년 JTBC 최고 시청률을 달성, 3회 만에 전국 10%를 돌파, 11회 시청률 21.1%를 기록하며 승승장구를 해나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회를 마친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과 왕좌의 게임은 선녀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 실망은 짐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 드라마는 왜 인기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진양철 회장이죠. 이성민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분 인생작이 미생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회가 다 말아먹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아련한 추억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한두 번씩 이런 상상을 하죠. 내가 IMF 전에 달러를 사는 건데 부동산에 몰빵을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런 흥미진진한 우리들만의 로망을 드라마는 잘 서술해줍니다. 거기다 이 추억에는 S그룹을 대놓고 디스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순환 출자를 통해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승계구도를 확립하는 내용들이 구성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래시계를 처음 봤을 때의 신선함 같은 게 보였던 게 사실이었죠. 세 번째, 최신 유행을 따랐습니다. 타임 슬립물이죠. 일반인이었는데 과거에 다시 태어나 재벌이랑 맞짱을 떠서 이것들에게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난 진도준은 앞날을 미리 알고 있으니 능숙하게 수완을 발휘하고, 최고 레벨의 진양철 회장은 그런 진도준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참 흥미진진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안타깝게도 진양철 회장은 죽음을 맞게 되고 이 드라마를 하드캐리하던 주요 인물이 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태껏 진도준은 미래를 알고 있으니 귀신같이 성과를 내고 진양철이 찬사를 받아내고 다시 성과를 내고 찬사를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진양철이 하차 이후 그룹 후계를 놓고 본격적으로 다투는 구도로 들어갑니다.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잡던 진양철이 사라진 이후 극의 텐션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던 문제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성준이 아쉬웠습니다. 극의 구조적으로 진성준은 진양철이 사라지고 극의 긴장감을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로 올라서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회. 이 마지막 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좀 찜찜하던 차에 마지막 회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진도준이 죽어버리고 윤현우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다수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진도준은 갑자기 국밥집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진도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나름 그 캐릭터에 동화되었습니다. 레벨 100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네, 구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회 바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러티브가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윤현우는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윤현우는 왜 진도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윤현우와 진도준이 얼굴은 똑같은데 왜 극중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지금이 낫다. 옷 이쁘다고. 자신이 애인을 죽였던 사람이 그 애인이 하던 소리, 지금이 낫네요. 옷 잘 어울려요. 이 옷을 입으니까 마음에 든다 라고 속삭이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건 스릴러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검사의 눈빛은 그게 아니었죠. 진도준의 재산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순양그룹에 대한 복수는 20년 전 녹음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빌드업 과정도 없이 이렇게 갑툭튀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죠. 결말이 장치보다 결말을 맞게 되는 진성준의 모습이 더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모는 개를 키웠다. 저 전형적인 대사들, 매번 진성준이 보여준 감정의 과잉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한국의 그런 드라마들이 전형적인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과잉된 BGM, 폭주하는 악당,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기자들. 신영기 회장의 범죄
뭔가 화가 나 보이는 국회의원들, 태어난 주인공. 공범의 자백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의 결말은 피로감이 들기만 하고, 이 정도면 작가나 연출이 게으르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드라마의 엔딩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가는 지속적으로 재벌 2세, 3세, 너네들이 뭔데? 기껏해야 거기서 태어난 로또 맞은 놈들 아니냐? 너네들이 우리랑 다르면 얼마나 다를 건데?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국밥집 아들이 그들을 단죄하는 모습을 더 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말이 설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남은 한 회의 분량이 너무 짧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정은 붕괴되고 여기저기 문제점이 노출되는 건 당연하고, 이게 대체 뭐냐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결국 드라마는 진도준이 아닌 윤현우가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돈으로 순양을 사겠다는 진도준이 아니라 정의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윤현우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작가는 잘못됨을 바로잡는 건 환타지가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엔딩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회부터 15회까지 연을 맺고 정을 줬던 건 극중 인물들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시청자들이었죠. 작가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을 쌓아 올린 시청자들에게 사실은 일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최소한의 감정의 이동을 위한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저 역시 뒷목이 뻐근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엔딩으로의 과정, 이것도 머리를 긁적거리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진도준 때 현실을 봤죠. 진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았던 진도준은 빼어난 실력으로 쟁쟁한 재벌가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네, 모두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일어났기에 몰입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현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손을 들어준 윤현우의 정의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 핸드폰에 녹취된 통화 내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현우의 녹취 파일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합법적이고 그런 정의가 존재하는 시대라면 우리는 진도준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부리는 놈들은 대접을 안 돼. 정승집 개자식이 자기가 정승인 줄 알아. 전 오히려 윤현우가 꽂아둔 정의가 더 환타지 같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과거가 현실 같고 실제가 판타지 같은 기막힌 세상을 보여준 거라면 박수라도 쳐주고 싶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리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